경력 청취와 일반적인 신체 검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진단이 내려왔다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전정기능 검사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전정기능 검사는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전정기의 시스템의 기능을 평가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진단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장비는 비디오 안진 측정 검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고글을 쓰고 유발 안진 그리고 자발 안진 등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비디오 안진 검사 장비가 없다면 프렌젤 고글이라는 장비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안진 평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자발 안진 검사와 주시 안진 검사입니다. 한초의 전정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주시 안진 검사에서 특이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중추성 병변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단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면 이러한 안진들이 시고정 억제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하나의 초점을 주고 그것을 보게 해서 시고정이 잘 된다면 말초전정 문제를 의심하는 하나의 소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시고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추신경병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이 아닌지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발과 주시안진 검사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두이 안진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석증 등을 보려고 하는 검사입니다. 딕솔파이크 검사와 lateral lower 검사,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하프 딕솔파이크 등의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두이 안진 검사를 통해서 이석의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석증이 있는지 확인해서 돌려놓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이러한 두이 안진 검사에서 전형적인 이석증이나 해석할 수 없는 안진 소견이 나타난다면 중추성 체외 안진 등이 있는지를 항상 감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MRI나 영상 촬영 등을 통해서 혈관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안진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정 안구 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이 있겠는데, 전정 신경염이나 청신경 종양 등을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 다른 검사들이 이상이 없더라도 매우 민감한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검사들이 정상이면 빠질 수 있는 오류인 정신과적 문제라든지 특이 문제가 없는 지속적 체외 어지럼증으로 진단이 오진이 나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검사들이 필요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진후 안진 검사 그리고 두부 충동 검사가 그것일 텐데요. 이제 두진후 안진 검사는 헤드쉐이크 테스트라고 불리는 것으로 75%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진후 안진 검사를 통해서 안진의 한쪽이 속도 저장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병변이 있는 부위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병변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한 4분의 1 정도에서는 반대쪽 병변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의해서 다른 검사들과 항상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부 충동 검사는 자발 안진이 있을 때 매우 유용한 검사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정기능 평가위에서 냉온 안진 교대 검사라고 불리는 우리 칼로리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측방고리관이라고 불리는 수평 방고리관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이고, 상대적으로 한조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고 비교를 통해서 달팽이관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 원리는 웨이도에 차가운 물이나 또는 공기,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공기를 유발시켜서 각각의 온도 자극으로 인한 내림프의 흐름이 변하고, 이로 인해서 전정신경을 통해서 안구 운동이, 즉 안진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양쪽의 기능을 비교함으로써 수평 방고리관의 기능과 전정신경의 반응을 판단하게 되는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의 유용성으로는 이제 한쪽에 전정기능 병증 또는 전정신경염이라고 불리는 질환들이 있는지, 한쪽의 전정기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뱀프 검사라고 불리는 검사가 있는데, 음작업을 통해서 뇌의 기계적인 진동을 전달하고 전정기관인 난형낭이나 구형낭에서 받아들이는 신경 자극을 측정해서 전극을 이용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전정기능과 전정신경 경로의 기능 간접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검사의 유용성이 있고, 칼로리 검사와 비교를 했을 때 칼로리 검사, 뱀프 검사 모두 기본적으로 전정기능을 평가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칼로리 검사 같은 경우는 주로 수평 방고리관을 측정하는 검사이고, 뱀프 검사는 내형낭과 구형낭을 평가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조합해서 검사를 하신다면 전정기능 전체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진단 정확도와 치료 방안 설정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외에도 특수유발 안진 검사 등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누공 검사나 발살바 검사 등이 있겠습니다. 드물게 유용하지만 양성 시에는 귀 쪽에 열려있는 썰드 윈도우 여부가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도 측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이퍼벤틸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과호흡을 유발
유발해서 안진이 나타나는지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30초간 과호흡을 시킨 후에 안진을 관찰하게 되는데 진동 유발 검사라든지 이제 헤드쉐이크 테스트를 통해서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방향이 다르다면 이 과호흡 검사를 통해서 어느 방향에 문제가 있는지를 특정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여기 과호흡 검사에 이상이 있다면 중추석병변까지도 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혈관성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동맥이나 이런 동맥 등을 압박하는 검사도 필요할 수가 있고, 실신이 자꾸 유발되는 경우에 특별히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실신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사항을 갖추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